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론. 두려움이 나가면 용기가 찾아온다. 이 책을 최대한 활용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얻으려면 다음에 4가지가 꼭 필요하다. 첫째, 강하고 끈질긴 욕망으로 시작하라.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가르치는 사람이 당신의 머리와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 간절함을 측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빨리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욕망이 미미하고 보잘것없다면 성과 역시 그와 같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이 주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마치 고양이를 쫓는 불도그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덤벼든다면 그 무엇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 열정을 가지고 하라. 이 수업이 주는 장점을 나열해보라. 자신감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임할 때 설득력 있게 대화하는 능력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보라. 또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로 인해 사귈 수 있는 친구, 더 커진 영향력, 당신이 갖게 될 리더십을 생각해보라. 말하는 능력은 당신이 생각하고 상상해온 어떤 활동보다 훨씬 더 빠르게 리더십을 길러줄 것이다.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촌시 드퓨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빠르게 일을 성사시키며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는 인간의 능력 중에 대화만한 건 없다. 미국의 사업가 필립 아머는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다음에도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엄청난 자본가이기보다는 훌륭한 연설가이고 싶다. 이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목표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세상을 떠난 뒤 유품으로 남은 여러 문서 가운데 33살에 쓴 계획서가 발견되었다. 당시 그는 2년 정도 지나면 연소득이 5만 달러에 이를 수 있게 사업 설계를 해놓았다. 그리고 35, 은퇴할 계획을 세웠다. 은퇴 후 옥스포드로 가서 철저한 교육을 받으며 특히 대중연설에 많은 관심을 쏟겠다라고 했다. 이 새로운 능력을 마음껏 펼침으로써 얼마나 큰 만족감과 쾌감을 맛볼 것인지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은가? 나는 이 지구라는 행성을 안 다녀본 데 없이 거의 다 돌아다녔다. 다양한 경험도 했다. 하지만 청중 앞에 서서 그들을 내 뜻대로 이끄는 것보다 더 완전하며 지속적인 만족을 준 일은 없었다. 이것은 나에게 힘이 있다는 느낌, 권력을 쟁취한 느낌과도 같다.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는 자부심이 들기도 한다. 비슷비슷한 실력의 동료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혼자 우뚝 서 있는 느낌이다. 마치 마법과도 같고 절대 잊을 수 없을 만큼 황홀한 경험이다. 한 연설자는 이렇게까지 말했다. 말을 시작하기 2분 전까지만 해도 연설을 하지 않는 대신 그냥 채찍으로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은 지금은 이야기를 끝내기보다 차라리 총을 맞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떤 과정이든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당신은 욕망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까지 이 과정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 거듭 되새겨야 한다. 열의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과정을 마쳤을 때 성공을 자축할 수 있다. 이 과정에 등록했다고 친구들에게 말하라. 일주일에 하룻밤 정도는 수업 준비를 위해 비워둬라. 예컨대 앞서 나가는 일은 쉽게, 물러서서 포기하는 일은 가능한 한 어렵게 하라.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갈리아에서 출발해 도버 해협을 건너 지금의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군대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는 매우 현명하게 대처했다. 도버협회의 흰 절벽 앞에 병사들을 멈춰 세우고 60m 아래에서 치는 파도를 내려다보게 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붉은 화염이 널름거리며 그들이 타고 온 배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적의 소굴에서 대륙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사라지며 유일한 퇴각 수단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다. 진격해서 정복하는 것. 그들은 바로 그 일을 해냈다. 카이사르의 정신력은 그야말로 대단했다. 청중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는 당신도 카이사르의 태도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둘째, 이야기할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하라. 해야 할 말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계획조차 세우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청중 앞에서 마음이 편할 수 없다. 마치 자신도 맹인이면서 맹인들을 이끄는 기분일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연설자는 당연히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태만을 후회하며 부끄러워할 수밖에는 없다.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 나는 1881년 가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알고 보니 최연소 의원이었다. 젊고 경험이 모자란 사람들이 그렇듯 나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일이 상당히 힘들었다. 그때 한 시골 노인에게 냉철한 충고를 들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 그는 웰링턴 공작이 했던 말을 마치 자기 말인 양 내게 해주었다. 물론 웰링턴 공작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자기 말인 양 옮겼을 것이다. 그 충고는 다음과 같았다.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게. 확신이 들면 말하고 자리에 앉게. 이 냉철한 시골 노인이 루스벨트에게 긴장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면 어떨까? 청중 앞에서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낸다면 당혹감을 날려버리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걸세. 무언가를 보여준다거나 칠판에 단어를 쓴다든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킨다거나 탁자를 움직이고 창문을 열고 책과 서류 뭉치를 다른 데로 옮기는 등등 자네가 의도적으로 하는 신체적 행위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걸세. 물론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한 핑곗거리를 찾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좋은 생각이니 가급적 활용해보라. 다만 처음 몇 번만으로 한정해야 한다. 걸음마를 배운 아기는 더는 의자를 잡지 않는 법이다.